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주명리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주명리학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사주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그런 영혼을 해석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내 기둥, 사주를 뽑아야 그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어떻게 뽑는 건지, 그 사주 세우는 법, 거기에서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2년 3월 16일, 지금 시각이 대략 한 15일 정도 됐는데요. 그럼 이 시간에 대해서 사주 기둥을 세우면 연, 월, 일, 시에서 인진년, 계묘월, 병자일, 을미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연하고 연도하고 인진년하고 오늘 병자일이라는 것,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갑자가 갑자, 을초, 병인정묘, 무진기사 해서 쭉 해서 60번째 개해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고, 올해가 인진년이고 또 일지는 병자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월하고 시를 뽑아야 되는데, 월은 저희가 이제 음력하고 양력을 같이 쓰고 있지만, 절기라고 하는 24절기는 양력 기준입니다. 양력으로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360도 돌아가면서 춘분, 추부점을 기준으로 또 황도를 따라서 24절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통상 2월 4일날 입춘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입춘부터 경치까지 요거는 무조건 인월입니다. 그래서 인묘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월, 축월까지 12달이 나눠지는데, 입춘이 통상 2월 4일날 들어오는데 올해는 2월 4일 19시 22분에 입춘이 시작이 됐어요. 이건 시간, 분, 초까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입춘부터 다음 경칩까지, 경칩이 시작될 때, 경칩은 통상 이제 요 칩자가 이제 겨울잠 자는 벌레를 칩이라고 하죠. 우리가 칩과한다고 할 때 겨울잠 자던 벌레들, 뭐 개구리들, 그런 애들이 따뜻해서 놀래는 날입니다. 놀래서 기어 나오는 날, 그런 경치까지의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인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 한 달 묘월, 진월, 사월, 그래서 그 매 달의 시작은 여기 보시다시피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한, 이 각각의 12달에 시작하는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6일은 이 경칩하고 청명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묘월입니다. 여기 묘월이고, 그러면 요 위에 이제 묘월은 정해졌고, 위에 천간, 요 위에 4개, 인계, 병을, 이거를 이제 천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데, 요 연, 월, 일시에서 월의 간, 월간, 월지, 월지는 정해졌고, 월간이 왜 개수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이제 5가지 합이 있습니다. 천간이 모두 이제 10개인데, 갑기합 토, 을병합 금, 병신합수, 무기합화, 정인한목. 요건 이제 사주 기초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갑년이나 기년으로 시작하는 연에는 갑기합 토가 되기 때문에 이 토를 생하는 것, 토는 화생토에서 화가 생하는 거고, 화의 대표는 병화고, 그래서 갑년이나 기년에는 병으로 시작하는 병인, 월로 1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진년이니까, 올해가 임진년이니까 임수, 요 임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임수는 정임, 목이 되는데, 이 목을 생하는 수,
그 수의 대표 임수, 임수가 올해 첫 달인 인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달은 임인월, 둘째 달은 계묘월 이런 식으로 이민, 계묘, 갑진 이렇게 올해 달이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달은 이민월이었고 둘째 달 묘월은 계묘월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병자일인데 오늘이 병자일인데 을미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마찬가지로 또 갑일이나 기로 시작하는 날은 갑기합 토기 때문에 이 토를 극하는 것, 목극토, 목의 대표인 간목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자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갑자시로 갑이나 기로 시작하는 날은 갑자시로 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시, 갑자운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시간이 12시간이 정해지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일이기 때문에 병신합수, 수를 극하는 거는 토의 대표는 무토. 그래서 오늘은 무자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자기축, 그 다음에 경인신묘, 인진계사, 갑오, 을미 해서 지금 시각에는 을미시가 된 겁니다. 그 미시는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미시니까 지금 3시 반이 안 됐으니까 미시고 그래서 을미시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 내 기둥이 다 세워졌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자시부터 자시, 축시 이런 식으로 12시간을 나눴는데 남중시간, 그러니까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남중시간이 오시의 중간이고 그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그 시간,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을 전체를 우리가 오시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가 정확히 12시에 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12시 반 전후에 해가 남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시하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자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를 자시로 생각을 해서 이 사주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그래서 여기 이제 23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가 우리는 이제 자시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동경 135도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동경이라고 하죠. 동경 135도. 지역이 어디냐면 일본의 고베. 일본의 고베 지역이 정확히 동경 135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일본이 자기네 기준 시간으로 하루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일본과 같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계 일본 가서 시계 고칠 필요 없거든요. 여기나 거기나 시간 똑같이 쓰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을 써야 자주적이 되겠죠. 일본이 더 강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우리나라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냥 일본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을 썼던 기간이 있습니다. 동경 127도 5분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두 개가 7.5도 사이가 나니까 15도가 1시간 차이가 나니까 7.5도면 3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시간을 썼던 적이 있는데 요 127도 5분이면 서울보다 약간 오른쪽 그쪽이 127도 5분이 되고 1954년 3월 21일부터 1961년 8월 9일까지 요 기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시계가 30분 틀린 시간을 썼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이때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냥 시간을 좀 넘겨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가 5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낮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로 따지지 말고 그냥 11시부터 1시까지 정상적으로 그 시간이 그달의 5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11시 10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기간에 태어난 분들은 5시입니다.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5시간이고 사시로 이제 사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머타임을 쓴 적이 과거에 근세 우리나라 해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걸 또 따라서 서머타임을 썼었는데, 이제 낮이 길어지니까 아침에 6시인데 시간을 갑자기 6시를 1시간을 딱 늦춰가지고 7시로 전체 시간을 전 나라의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6시, 사실은 6시인데 눈 떠서 시계를 보니까 7시인 거죠. 얼른 일하러 나가야죠. 그래서 해가 길어지니까 서머타임을 적용해서 무슨 뭐 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썼던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지만, 어쨌든 서머타임을 썼던 적용 기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이 9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실은 9시에 태어난 게 아니고 8시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8시를 기준으로 사주를 뽑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서머타임인지는 그 만세력을 보면 만세력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에 12시간 나누니까 자시부터 해시까지 본인이 어느 시에 태어난지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세워놓으면 이 사주를 이제 원국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운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더 일이 잘 풀리고, 언제 어려움이 많고, 또 언제보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언제는 또 인문학보다는 과학 기술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기간이 되는지, 언제 사장이 되고 언제 실업자가 되는지 등등을 구분할 수 있는 운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운이죠.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대운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대운이 들었다 하는 거는 좋은 운이 들었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의 대운은 그 대운이 아니고 10년 단위로 돌아가는 운입니다. 10년 단위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10년 단위로 계속 운이 바뀝니다. 물론 그 해 1년의 운도 바뀌고, 그달의 운도 바뀌고, 그날의 일진도 있지만, 어쨌든 10년 단위로 돌아가는 대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이 양력으로 3월 16일인데 만세력을 이렇게 뒤져보면 오늘부터 만세력에 남자하고 여자별로 대운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고 적으시면 되는데, 일단 원리는 아셔야 되니까 오늘부터 지금이 이제 요 경칩에서 청명상이 들어있으니까 오늘부터 다음 청명 들어오는 그 날짜까지가 며칠인가, 그거는 앞으로 청명까지 19일이 남았거든요. 이 19일을 3으로 나눠서 19일을 3으로 나누면 6하고 나머지 1, 나머지가 하나 남는데, 이거는 이제 올림 반대림에서 약 6이 됩니다. 그래서 6이 대운수가 되는데, 6이 대운수가 되는 거는 남자인 경우에 올해가 임진년이니까, 임진년의 임은 양이거든요. 계수는 음이고 임수는 양이고, 그래서 남자가 양년에 태어나면 정상적인 거고,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양년에 태어났으니까 정상적인 것.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지 말고 앞으로 쭉 가서 청년까지 며칠 남았는지 3으로 나눠서 그
나눈 숫자 6이 그 사람의 대운수가 되고 6을 대운수로 하고 그 다음에 갑진이 왜 나오는가 하면 계묘월에 태어났거든요. 그 계묘월에 태어나고 이제 계묘 다음이 갑진입니다. 그래서 계묘월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리해서 10년씩 대운이 돌아갑니다. 여자는 여자는 반대로 그 경치까지 약간 여자가 양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청년까지가 아니고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서 경치까지 지금 11일이 지났고 그걸 3으로 나누면 3과 나머지 2 약 반올림해서 4일이 됩니다. 그래서 4가 대원수가 되고 그래서 4, 14, 24 이렇게 나가는데 계묘월이 기준인데 남자는 계묘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순서로대로 나갔고 여자는 60갑자의 거꾸로 순서 그래서 계묘, 이민, 개축, 경자로 반대로 나갔습니다. 왜 반대로 나갔냐면 여자가 양년에 태어나지 못하고 여자가 음년에 태어나지 못하고 반대인 양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원수도 거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수를 뽑고 그 사람의 운세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금일부터 청명, 왜 금일부터 경칩, 요 기간이 며칠인가 그걸 따져서 대원수를 정하는가? 이것은 사람이 뱃속에 들어있는 10달의 시간을 10년으로 따진 겁니다. 10년으로 따지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1년이 되는 거고 한 절기가 또 10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절기가 보통 이제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3일이 1년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뱃속에 있는 10달의 시간과 어떤 자연과의 그런 그 상응 그걸 원리로 해서 이런 대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대원을 보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주 뽑는 방법을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나는 어떤 명과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 1시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만약에 오늘 임진년 계묘월 병자일 을미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일간이 본인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일단 병화일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 중에서 양화, 음화에서 양화에 해당합니다. 양화는 빛이고 지식이고 전체를 비추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 많이 돌봐야 될 사람도 많고 마음도 넓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천간과 지지의 특성 어떤 일지로 태어나면 어떤 특성이 있고 그것은 다른 식간십이지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달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다른 식간십이지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미있게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서 의견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